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몸풀기 또 결과부자 자세를 취하기 위한 곡선도 몸풀기 동작을 시범을 보이면서 같이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조심법, 결과부자를 하는 자세, 그거를 하기 전에 이제 그 호흡을 고르기. 호흡을 고름으로써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안정된 상태에 들어가 가지고 깊은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단전호흡을 하게 되면은 몸과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그래가지고 적적송성이라는 옛날식으로 표현하면은 명경지수와 같은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그게 마음이 고요하고 잔잔해야만 그 물속에 보이지 않겠습니까요? 옛날부터 마음을 물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 마음의 번뇌나 마음의 잡념, 생각을 우리가 물결이 일었다. 그래서 이제 원효대사님도 생각을 일으켰다. 생각을 애초에 안 일으키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제 고요한 상태와 그 파문이 생겼을 때 상태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은 고요한 명경지수와 같은 상태에 들어가야만, 고요한 가운데 뭐가 딱 물고기 튀어오르면 금방 보이죠. 물고기. 그런 것처럼 고요한 데 들어가야 뭔가 볼록 올라왔네? 저게 뭐지? 나한테 저런 생각이 있었구나. 저런 감각이 또 느껴졌구나. 발바닥이 지금 묵직하구나. 다리가 저리구나. 그런 감각. 또 나한테 오늘 할 일이 뭐지? 생각. 기분 나쁘다. 어저께 속상하게 한 그런 밉다. 어떤 감정, 분노, 우울증, 분노, 불안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도 우리가 관찰함으로써, 관찰한다는 게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관찰하려면 먼저 주객이 분리가 돼야 됩니다. 보는 주체와 보이는 객체가 이게 분리가 되지 않으면 관찰이 안 되죠. 내가 나를 어떻게 관찰합니까? 거리를 두기라는 거죠, 이런 걸. 거리 두기. 그래서 관법이 관찰하려면 필연적으로 거리 두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거리를 두고 보면 볼수록 우리는 거기에 덜 휘말리게 돼요. 저건 저 사람 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그 마음의 동요가 안 생기고, 그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래서 거리두기 이런 걸 서양 사람들도 요새 연구 결과 알아가지고, 와칭이라는 책이 그런 순 연구 결과를 소개해서 거리두기 방법을 이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 비슷하게 관찰하는 거, 거리를 둠으로써 우리가 마음의 평정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거 얘기로 귀결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자 명상을 이제 자세하게 단계별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를 이제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다짜고짜 우리가 결과보자 다리 틀고 정자 명상 한다기보다는 그 전에 몸을 이완시켜주고 호흡을 깊고 고르게 안정시키고, 그런 걸 해야만 더 차곡차곡 준비 단계를 거쳐서 정자 명상에 더 잘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마음을 고르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로서 호흡을 이제 우리가 내 호흡이 어떤지를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그 호흡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한 단계 높여서 단조호흡으로 하는 그런 요령과 그 단계를 아주 자세하게 쪼개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좀 어설프게 그림을 그렸습니다만은, 저렇게 이제 그 사람의 이제 호흡 자세, 마음을 저런 걸 상상을 해야 돼요. 마음의 눈으로, 이제 마음의 눈이 갈피를 못 잡고 딴 데가 있으면 안 되고, 마음을 가라앉혀서 저렇게 또렷하게 이미지가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꼬리뼈가 있고, 척추가 쭉 내려와 있고, 꼬리뼈가 있고, 꼬리뼈에서부터 공기가 들어오는 것이고, 공기가 그냥 들어온다고 하면 흐트러져요. 그래서 자꾸 똘똘 만다는 거는 기운을 안 흐트러지게 하고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모으는 거 제 나름대로 그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고 실습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몰아가지고 괄약근을 앞으로 통과해서 쭉, 그러면 여기가 바닥이 약하면 다 셉니다. 기운이 빠져요. 괄약근에 적당하게 바닥을 다진다는 마음으로 약간의 은근히 힘을 줘야만 이 기운이 쭉 앞으로 가고, 이 앞으로 가서 치골 윗부분까지, 거기까지 칵 밀고 가는 거예요. 꼬리뼈 장강에서부터 거기가 이제 물이 차오르듯이 공기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거를 단순히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똘똘 만다. 이 똘똘 만다는 의미를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마음을 거기에다 응집을 시키고 마음을 응어리지게 하고 저기 마음이 분산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편입니다. 그렇게 상상을 하면은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느껴져요. 공기가 기운이 따라 들어오는 것 같은. 그렇게 이제 그렇게 시작하면서 괄약근과 홍문 부분을 그 부분을 바닥을 다지면서 세지 않게 하면서 쭉 올라오면서 그러면 이제 공기가 그 동그란 그 기운 회전하는 기운이 치골 위에까지 닿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림 보시면은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번 더 볼록 나오게 더 밀어야 돼. 이게 중요한 비법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볼록 나오게 탁 밀어줄 때 그때 이제 기운이 더 많이 유입되고 쉽게 말하면 이제 기운 축적 작용, 축기가 좀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수평선으로 그렇게 운동한다는 거 그림을 그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자세하게 단계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먼저 한 점. 그래서 이제 청산거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점을 찍는 거다. 점은 처음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점을 찍는다? 무슨 얘기냐면은 마음으로 응집을 해가지고 그 하나의 그 중심점을 싹 만들고 그걸 기운으로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기운을 끌어들이고 축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흰 점을 저기 내 몸에서 그걸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군데 또 방식을 또 참고해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도가수련법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흰 점을 바깥에서 끌어들여 가지고 몸으로 끌어들이는 방법도 있고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또는 자기 스스로 저기 그 흰 점을 내가 이제 척추에 따라서 흘러내려가 가지고 동글동글한 것이 그 꼬리뼈 앞에까지 흰 점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도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방편입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방식을 쓰든 간에 내 눈을 감고 어떤 흰 점을 눈을 감고 꼬리뼈 앞에다가 하나 그걸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흰 기운 덩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내 마음이 흰 점 속에 들어가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뭐 얼마 전에 알라딘인가? 알라딘 영화에 보면 뭐가 나오죠? 그 지니가 거기 그 요술 항아리 속에 갇혀 있는 게 나오죠.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런 상상하든 뭘 상상하든 나한테 그렇게 마음이 모아지어서 마음이 벗어나지 않는 그런 거를 얻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산을 뺑뺑 돌아가든 수직으로 올라가든 그래서 마음이 원처럼 내가 지니처럼 그 원 항아리에 갇혀가지고 내가 민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 그래서 내 마음이 흰 덩어리 흰 기운 돌고 도는 덩어리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다. 그렇게 마음이 거기 많이 집중되고 몰입되고 할 때하고 건성할 때랑 스스로 비교해 보면은 그 집중 효과가 차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과적으로 회전하는 거, 돌고 도는 것 같은 그런 응어리진 흰 점,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걸 기점으로 똘똘 말아가지고 점차 덩어리를 키운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기운이 딸려오는 것이고 축기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이런 심상훈련 실습, 이걸 옛날 말로는 응신이라고 그랬어요. 응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음의 작용을 신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응자는 응어리지게 한 점으로 응축시키는 거예요. 고도로 정신을 집중시키는 우리 극동지방의 수련의 비법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편을 여러 가지를 적었습니다. 자, 똘똘 말아서 휘젓기를 3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갑자기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시각적으로 눈을 뜨고 이렇게 한번 손짓으로 이렇게 동글동글 한번 휘저 보십시오. 눈으로. 동글동글 이렇게 눈으로 손으로 앞을 보면서 자 이렇게 뱅글뱅글 휘저어봐요. 휘저으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그런 거 없습니까? 엿을 고을 때 막 휘젓죠? 그러면 이게 동글동글 회전 생기죠? 그런 또는
어린이날 같을 때 보면은 솜사탕 돌리는 거 있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막대기 넣으면은 막 돌면서 막 점점점 부풀죠. 그런 것도 좋고, 자기가 자연스럽게 빠져들 수 있는 돌면서 응집되는 그런 이미지를 자기가 자기한테 적절한 걸 찾으세요. 찾아가지고 어떤 청산거사님은 쇠똥구리가 굴려서 키운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좋고, 쇠똥구리가 요만한 놈이 보면 신기하잖아요. 자기보다 덩치 큰 거를 막 굴려가지고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운을 축적한다는 뜻이에요. 또는 눈덩이를 굴려도 좋고, 막대기로 엿을 휘저도 좋고, 솜사탕 돌리기 다 말씀드렸네요. 아무튼 나름대로 우선은 눈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휘저으면서 이렇게 그런 거를 상상을 하시고, 그런 이미지를 각자 자기 나름대로 실습할 이미지를 발견하셨어요? 말씀들이 없으시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수들이 동그랗게 돌아가는데 자기가 몸을 들어가가지고 굴리는 거 있죠? 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동글동글하게 굴러가는데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손발 뻗고서 이제 도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여튼 그런 거. 응? 그런 거를 상상하면 그러면 좀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말하자면 내 마음이 동그란데 안 벗어나고 돌면서 앞으로 뚫고 나가는. 아무튼 이리저리 자기한테 맞는 심상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한번 이렇게 손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다 돌려보시고, 또 종이는 없으시지만 또 댁에 가서 그림도 한번 그려보시고, 우선 바깥에 보는 이미지가 그게 뭔가 잡혀야 돼. 그 다음에 눈을 감고 그걸 떠올려야 쉽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찾으셨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제가 이것도 제안한 대로 방편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도장에 가면은, 처음에 가면은 꼬리뼈에 구멍이 나가지고 그걸로 공기가 들어온다 나간다 상상하라 그래요. 그러시죠? 아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냐? 공기는 코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꼬리뼈로 공기가 들어온다고 나간다나, 의심이 많으면 그게 몰입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런 나름대로 방편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왜 장강에서부터 미골에서부터 치골까지 숨을 거기다가 가라앉혀서 쉬라고 하는지, 그래서 그 이유는 감 잡으셨죠? 깊게 쉬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더 잘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꼬리뼈에 이제 구멍이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꼬리뼈에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뼈에 호스를 구멍을 내 가지고 거기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착 들어옵니다. 물이 바로 뭐예요? 공기지. 근데 밑에 홍문이라든가 괄약근이 바닥에 시원찮으면 다 세겠죠. 적당하게 쪼여줘야 됩니다. 쪼여주면서 물이 계속 들어오면은 점점 차오르겠죠. 점점점 차오르면서 저기까지 차면은, 이러면서 앞으로 밀고 나가면은 뺑뺑해지는 거.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더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잘 되는 분도 생기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목욕탕 안에다가 물 담기라는 제 나름대로의 방편으로 삼을 이미지였고,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맞는 거를 거기에 몰입하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깊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물이 이제 바닥을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힘이 앞으로 쫙 나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골 윗부분에 닿은 다음에 거기서 더 밀라고 그랬죠. 더 밀면은 이게 배가 아래 그 부분이, 치골 윗부분이 조금 볼록 나오게 돼요. 볼록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이 필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은 붉고 둥근 해가 바다에서, 여러분들 그 새해 가까워 왔습니다만 새해 그거 보면은 그거 많이 일출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동해 바닷가에 붉은 덩어리가 점점점 팍 올라오지 않습니까? 덩어리가. 그런 것처럼 장강에서부터 우리 붉은 기운 덩어리가 이렇게 쫙 나가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아랫배로 더 밀고 나가면서 기운이 글로 딸려오게 하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치골에 도달한 다음에 조금 더 밀어야 돼. 그래야 기운이 더 많이 충실하게 거기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바닥을 탄탄하게 하면서 쭉 밀고 그다음에 더 밀면은 더 볼록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뭔가 아래 주변에 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면은 그러면 이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감을 잡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 배를 만져봐서 안에 따뜻한 물부대 같은 따뜻한 물이 가득 찬 부대자루가 뭔가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겁니다. 그렇게 느낌이 안 들면은 기운이 거기까지 많이 안 모인 거예요. 기운이 모여야 나한테 흡수가 되고 내가 이제 기혈소통이 되고 좋은 효과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숨을 들이쉬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쭉 밀고 들어와서 뭔가 좀 조금 나오는 것 같고 그 앞부분이 좀 볼록 나오는 것 같고 거기에 살짝 만졌을 때 뭔가 좀 조금 단단하고 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은 단전호흡이 된 겁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 들으신 다음에 내쉬는 거는 내쉴 때가 더 중요해요. 내쉴 때 이게 너무 후 내셔도 안 되고 또 너무 억지로 참아서 조금씩 내쉬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내쉬는 요령은 먼저 발가락까지 힘을 가라앉혀 힘을 쭉 빼고 빠질 것만 빠지게 하면은 가장 자연스러운 호흡이 됩니다. 이 발가락까지 힘을 빼려면은 조심법, 몸푸기를 통해서 몸이 이완이 돼 있어야 돼. 몸무게를 발가락까지 내려갔다가면서 쭉 아랫배를 수축을 하면은 공기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랫배가 쫙 붙을 때까지 내쉬고 그 다음에 약간 뜸을 들이다 보면 저절로 또 우리 몸이 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호흡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호하는 요령입니다. 자, 이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령을 실제 시범을 보이면서 감을 잡는 요령에 대해서 실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감 잡는 거 요령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랫배를 만져서 약간 단단하고 힘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것도 있겠고 또 만져봐서 속 안에 뭔가 물부대가 따뜻한 물로 가득 찬 어떤 부대자루 어떤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감을 제대로 잡아야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래야 효과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고 감을 제대로 못 잡으면 아마 하시더라도 효과가 적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요령이 뭐냐면은 엎드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게 아랫배가 나오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요? 그럼 엎드려서 이렇게 숨을 쉬게 되면은 그 효과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저기 얼굴도 이제 다 바닥에 붙이고 힘을 다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꼬리뼈로 이제 숨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점점 차오르면서 치골을 향해서 그 윗부분을 향해서 쭉 점점 부풀러 오르고, 그러면은 이것이 풍선처럼 점점 땡땡하게 부풀어 오를수록 몸이 좀 위로 뜨는 것 같은 느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뭔가 물부대 자루를 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럴 때 이제 그때는 확실하게 평상시와는 다른 정말 단전호흡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잡기 실습 또 이제 눕지는 않아도 뭐 저런 식으로 이제 자세를 취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앉으면은 이러면은 이제 그 숨을 쉴 때 아랫배가 나오는 거를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앉아서 약간 이렇게 몸을 숙이고 힘을 빼고 그 자세에서 같이 숨을 쉬면서 이게 몸을 상체를 숙이는 이유는 정말 배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거기 힘이 들어가는 거 하는 거를 실제로 저기 체험을 통해서 감을 잡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감을 잡고 그 다음에 그런 요령들을 해야 계속 몸이 더워지고 열이 나고 좋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렇게 약간 상체를 숙여서 손을 무릎에 얹고선 호흡을 할 준비를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저것도 하나의 행공법 중에 하나지만은 이렇게 해서 고개를 약간 들고 눈을 감으시고 양손은
무릎에 얹으시고, 응? 허리 약간 앞으로 숙이시고, 고개는 이제 편안하게 드시고, 자, 마음을 밑으로 쭉 가라앉히시고, 자, 꼬리뼈 부분을 마음으로 그려보세요. 마음을 글로 내리시고, 자, 거기서부터 공기가 슬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목욕탕에 욕조에 물을 받듯이 점점점 공기가 차오르면서 괄약근 부분을 통과해서 점점 위로 치골까지 올라온 다음에 거기서 한 번 더 조금 저기 바짝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번 공기를 쭉 들여보시고 그러면 아마 아랫배 부분이 뭔가 좀 접촉감 단 느낌이 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공기를 슬슬 꼬리뼈 쪽으로 거두어 들이시고 아랫배를 쪼그러뜨리십시오. 그러면 점점점 여러분들 그 압박감이 약해지는 걸 느낄 것입니다. 쭉 내쉬고 다시 한번 또 목욕탕에 물이 들어오듯이 쭉 돌고 돌면서 물이 점점 차오르면서 위로 쭉 차오르고 치골까지 닿은 다음에 거기서 한번 조금 슬쩍 밀어줬다가 그러면 이제 아마 아랫배가 팽팽한 느낌이 아마 더 잘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쭉 빼시고 자, 눈 뜨시고 어떻습니까? 뭔가 좀 느낌이 좀 있으시기를 바라는데 이런 식으로 몸 상체를 약간 숙여야 돼요. 약간 숙여야 아랫배 깊이 쉬어서 숨을 들이쉬기가 쉽고 그래서 이제 아랫배가 나오고 뭔가 좀 다르네. 뭔가 몸에 더워지고 열도 나고 열 안 나세요? 더워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숨을 쉬면은 이렇게 해서 단전호흡의 감을 잡는 거. 그래 이제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또 그런 요령대로 또 앉아가지고 아까 이거 많이 해봤죠? 그죠? 앉아가지고 이런 자세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세만큼 낮춘 다음에 숨을 쉬게 되면은 이럴 때는 이제 아랫배가 뭔가 이런 자세에서는 더 잘 느껴집니다. 이런 자세에서는 아랫배가 나오는 걸 잘 우리가 스스로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은 여기 밑에가 닿기 때문에 아랫배가 뭔가 점점점 뽕긋 올라오네. 뭔가 힘이 들어가 있네. 뭔가 많이 나왔구나.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또 하나의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편하게 그렇게 앉으셔가지고 몸을 약간 돌려서 몸을 돌리시고 잡으시 한 손은 아랫배의 단전 부분에 대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대시고 그다음에 눈을 감으시고 이제는 이제 숨을 쉬면서 아랫배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감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자, 숨을 쭉 우선 내쉬고 쭉 끝까지 백가죽이 등짝에 붙도록 쭉 내쉬고 그다음에 공기가 슬슬 들어옵니다. 하나 돌면서 돌고 도는 그런 흰 점이 쭉 위로 올라옵니다. 쭉 올라오면서 치골 부위까지 왔고 거기서 한번 또 쭉 밀고 그다음에 슬슬 빠져나갑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또 흰 점을 떠올리십시오. 흰 점이 점점 들어오면서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올라옵니다. 위로 쭉 기차 레일 위로 올라가듯이 쭉 밀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제 힘을 뺍니다. 쭉 내쉬면서 하나, 둘, 셋. 이게 배 근육의 윗배에다 힘을 줘서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이제 탈장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정신적인 그런 집중력으로만 들어오는 힘에다가 그 집중력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쭉 돌고 돌면서 그것이 위로 쭉 밀어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쉬고 또 다시 한번 쭉 하얀 점이 돌면서 똘똘 말면서 쭉 위로 올라가지고 저 끝까지 치골 위까지 쭉 천장까지 쭉 올려보십시오. 그럼 약간 볼록 나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랫배를 만져보세요. 슬쩍. 오른쪽 손으로 느낌이 어떤지. 쭉 내쉬고. 자, 자세를 푸시고. 어떠세요? 제가 이 자세를 많이 국려하다 보니까 이 자세가
비교적 호흡도 웬만큼 되면서 아랫배가 이렇게 단단해지는 거를 확인하기가 좋은 자세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이제 이런 자세에서는 좀 상체 힘이 빠지니까 깊은 숨쉬기가 잘 되고 손을 바로 얹어놨으니까 이 손을 감각을 통해서 뭔가 뭐 좀 뻥긋뻥긋 올라오는 것 같네, 뭔가 안에 차는 것 같네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꺼져나가네, 쭉 배까지 꺼져가는구나 이거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이 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마음이 적적성성 편안하고 편안한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심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의도적으로 마음을 밑바닥으로 최대한 가라앉혀서 이렇게 왕복 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다 따라서 들뜬 마음도 다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럼 조만간에 갑자기 조용한 느낌, 뭐든지 가라앉는 느낌. 이 단전호흡을 이 깊은 숨쉬기를 계속할 때 그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몇 분 했다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2, 30분은 최소한 20분 정도는 해야 뭔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갑자기 괴괴괴하고 조용해진 것 같고 차 가라앉은 것 같고 뭐 등등 설명하기 힘든 거. 그래서 그거를 옛날부터 적적성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결과부자를 틀고 관찰하는 거죠. 내가 보는 나와 객차와 거리를 두고 이 거리 두기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지금 외국에서 연구 결과에서도 이런 마음 챙김 명상이 왜 몸과 마음에 좋은 효과를 가져오느냐 그것을 그 효과의 그 기제 그 원리를 거리를 둠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디스턴싱이라 가지고 이렇게 아주 용어로 정립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통적인 관법, 관찰하는 것이 그렇게 현대 심리학 용어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용어로 정립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객관화 시킬 때 거리를 둘 때 내가 휘말리지 않게 되고 저건 내 일이 아니야. 그전 같으면 화날 일인데 화가 안 나. 나랑 거리가 있으니까. 초연해지게 되고 냉담한다는 게 아니에요. 냉담한다는 게 아니고 조금 끌려 들어갈 것 같은 내 마음이 안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 덜 받고 집착도 덜 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부자를 취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세 취하기, 몸푸기를 통해서 결과부자를 취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단전호흡을 통해서 깊은 숨쉬기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깊고 안정된 상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부자를 취한 다음에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과부자를 틀고 마음을 고르는 조심법, 그죠? 자, 저거 요런 데로 다시 또 보면은 결과부자를 먼저 취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 뭐 앉아서 하여튼 편안하게 자세를 취하시고요. 발목이 가급적 안 겹치도록 발목을 누르지 않으시고 이런 결과부자를 하시든지 결과부자를 안 앉으시면은 발목이 수평으로 돼서 겹치지 않도록 평자를 취하시고 그다음 결과부자를 취하시면 약간 몸을 좀 이리저리 움직여가지고 저기 좀 서로 관절이 좀 서로 좀 맞추도록 서로 이제 약간 불편함이 적도록 약간 느슨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고 그다음 꼬리뼈를 중심으로 허리를 펴고 앉아야 되죠. 자, 힘을 쭉 빼고 척추가 마디마디 쫙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단전호흡 자리 저기 꼬리뼈와 치골 그 사이의 가운데 부분 거기가 기운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로 숨을 쉬면은 거기가 기운이 모이기 때문에 허리가 쭉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전호흡을 안 하면은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점점 구부러지게 돼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행이 시작됩니다.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전호흡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정자명상 조심법을 오래 할 수 있으려면 그렇게 단전의 기운을 유지하는 호흡을 해야만 그 자세를 1시간, 2시간 지속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30분 이상은 해야 뭔가 좀 변화의 체험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앉아 계신 분들은 두 다리를
약간 평행선으로, 평행선 어깨 넓이로 벌려서 바닥에 딱 붙이십시오. 이래야 이제 안정된 자세죠. 그죠? 어깨 넓이로 바닥에 딱 네, 알겠습니다. 빨리 해달라네요. 그래서 벌리고 앉으시고, 자, 그 손은 허벅지에 얹어 놓으시고, 벌리지 마시고, 이렇게 약간 손을 모아서 놓으셔야 기운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눈을 감으시고, 자, 네, 이제 마음 속에 들어오는 그런 자극을 느껴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엉덩이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엉덩이의 그 어떤 감각도 닿아 있는 촉감도 느껴보시고, 또 아랫배가 계속 움직이면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겠죠? 호흡도 느껴보시고 등등 내 몸에서 느껴지는 뭐 코의 근지러움이라든가 어떤 어디 뻐근함이라든가 어디 뭐 여러 가지 몸에서 느껴지는 온갖 감각을 다 물끄러미 이 편안한 상태에서 다 주워 담는 거예요. 아, 그런 감각이 느껴지는구나. 숨이 이렇게 쉬어지는구나. 아, 엉덩이 부분이 감각이 어떻더라? 하면서 쭉 지켜보면은 어떻습니까? 아마 다리가 저리신 분들은 다리 저린 거를 물끄러미 거리를 두고 지켜보시면은 아마 1분 조금 지나면은 아마 그 감각이 못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감각은 일시적인 거죠.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은 그것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감각이 사라진다는 거,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걸 한 다음에 눈을 뜨시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두 번째는 이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그 전 단계로 우리가 소리하고 냄새 맡기를 합니다. 자, 마음을 쭉 가라앉히세요. 마음의 구슬을 척추를 따라서 쭉 늘어뜨리셔가지고 저 꼬리뼈 부분으로 낮추십시오. 그 부분으로 숨을 편하게 쉬십시오. 그 부분이 볼록 나오고 들어오고 또 쭉 부풀러 오르고 꺼지고 자 편안하게 이렇게 숨을 쉬십시오. 그러면서 자 코에다가 의식을 집중하십시오. 어디 냄새 나는 건 없는지 자연스럽게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냄새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약간 시원한 어떤 기운, 시원한 냄새 비슷한 거 느껴지는 것도 같네요. 이런 거를 그걸 한번 포착했으면은 그거를 쭉 따라가 보십시오. 그거를 시비 판단하지 말고 이 냄새가 왜 날까? 이거 무슨 냄새일까? 자꾸 판단하고 따지고 하실 거 없이 이런 냄새가 있구나. 뭔가 미미하지만 은은히 나는 냄새가 있구나. 그 냄새의 물리적인 속성 그 자체를 쭉 지켜보십시오. 쭉 지켜보시면은 필연적으로 그게 사라질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또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내 귀로 내가 느낄 수 있는 나한테 들리는 소리 한번 마음을 비우고 쫙 이리저리 느껴보십시오. 둘러보세요. 뭔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소리가 느껴집니다. 그 소리를 그 물리적인 속성 그 자체로 그 장에 쭉 들어가십시오. 저 소리 때문에 신경 쓰인다. 이거는 내 감정에 올라온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게 올라오면은 이건 내 감정에 올라오려고 하네. 그러지 말고 일단은 그 소리 자체 소리가 주파수가 몇 사이클인지 소리가 시끄러운지 적은지 소리 간격은 없는지 그 소리의 물리적인 속성 그 자체로 한번 쭉 관찰해 보십시오. 쭉 지켜보세요. 편안한 마음을 유지한 가운데 소리를 쭉 소리에다가 거리를 두고 지켜보세요. 호흡은 계속 편안하게 자동적으로 쉽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소리에 대한 감각이 알아차림이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별로 귀에 안 거슬리고 미미하게 수평선 밑으로 물 밑으로 가라앉을 때가 올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을 이 호숫가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 상태, 이런 잔잔한 마음 속에서 쭉 지켜보십시오. 나한테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없는지. 저는 이 다음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여튼 마음의 수평면 위에서 뭔가 나한테 이런 생각이 있었네. 내가 무슨 뭐 해야 될 일, 못다 한 일, 앞으로의 계획, 어떤 생각, 뭘 중요시 하는지 등등 그렇게 떠오르는 것도 하나씩 캐치하십시오. 그 생각을 캐치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거를 놓치지 마시고 쭉 지켜보세요. 나중에는 내가 뭘 하고 있었지? 그래서 그놈이 사라졌네?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란 것도 이렇게 소멸되는 것이고 수평선 밑으로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감정. 밑에서 불끈하고 올라오는 감정 없습니까? 분함, 억울함, 미움, 사랑, 우울감, 불안감, 두려움, 공포심. 감정, 뭔가 마음을 지켜보시면은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자기 핵심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이 불안해. 기분이 많이 다운됐어. 반대로 기운이 많이 업됐어. 너무 들떴어. 초조해. 그렇게 느껴지는 거 그러면은 그놈을 잡아가지고 그놈을 계속 초점을 유지 않채 관찰하십시오. 계속 지켜보세요. 자기 억울함, 미움, 증오심, 분노, 속상함 그런 것도 점점점 그 강도가 약해지고 점차 그 마음의 물결이 일었던 것이 점차 평온해지고 그런 마음도 다 소멸되는 거, 사라져버리고 물 밑으로 가라앉고 파문이 잠잠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정자명상을 조심법, 마음 관찰하기 정자명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좀 뜨시고요. 몸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풀어주시고. 자, 손을 좀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손끝 발끝으로 열을 내가지고 이 손으로 얼굴을 좀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얼굴 문질러 주시고 귀 옆에 관자놀이 꾹꾹 눌러주시고 눈 옆에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귀 속과 귀 겉을 골고루 문질러 주시고 이 귀에는 혈자리가 200개 이상 있기 때문에 문질러주면 굉장히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문질러주시고 목덜미도 만져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중간에 호흡이 있는 것입니다. 호흡이 우리 몸과 마음의 중간에서 연결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의외로 이 호흡이 중요한 건데 이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조절하고 고른다고 하는 것이 몸과 마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호흡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이제 극동지방의 조상님들은 호흡의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조식법, 호흡을 고르는 방법 이걸 통해서 깨달음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먼저 몸을 유연하게 푸는 것이 중요하겠고 이거를 몸 고르는 방법 또 조심법이라 하는 것이고 몸 고르고 한 다음에 호흡을 고르고 그 다음에 마음을 명정지수와 같이 가라앉혀서 관찰하고 온갖 자기의 불편한 마음, 여러 가지 감정, 여러 가지 시비 판단을 일으키는 생각 그로부터 거리를 둠으로써 그놈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초연하게 되고 둘 휘말리게 됩니다. 둘 휘말리게 되면 그것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조심법의 마지막 단계, 관찰을 통해서 지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런 최종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자명상 조심법을 더 잘하기 위해서 단전호흡법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단전호흡이 단순히 단전호흡뿐만 아니라 명상을 하는데 중요한 밑받침이 된다. 정자 명상 조심법을 오래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